며느리가 제 아들을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 말이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혜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지요. 아들이 오랜만에 가족을 데리고 우리 집에 온다 하기에 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나는 갈비찜을 불에 올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에다 손주가 좋아하는 호박전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질 때마다 제 마음은 괜히 흐뭇해졌습니다. 오늘은 꼭 웃으면서 식탁에 둘러 앉아야지. 아들 고생 많고 며느리도 일하느라 힘든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아들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손주는 달려와 저를 껴안으며 할머니 하고 외쳤고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름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게 지나갈 줄만 알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끓여낸 갈비찜을 맛있다며 두어 번 더 덜어 먹었고 며느리도 잡채 맛이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았지요.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던 중 아들이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생활비 조금만 줄였으면 안 될까? 회사 사정이 요즘 좀 힘들어졌어.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라고요? 지금도 빠듯해서 카드값에 학원비 내기도 벅찬데 또 줄이라고요? 저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주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당신도 알잖아.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나 혼자 벌어서 집안 살림 다 책임지는데 조금만 같이 아껴 쓰자. 아들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오히려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신 혼자 벌어 다 책임진다고 맨날 강조하잖아요. 나는 뭐 놀고 먹나요? 애 키우고 집안 살림 다 하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에 저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부가 사는 문제야 두 사람이 풀어야 한다지만 부모 앞에서 저토록 큰 소리를 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말 좀 조심해. 엄마 아버지 앞인데. 아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사실 아닌가요? 집안에 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더러 더 줄이라고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괜히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려 했습니다. 아이는 두려운 눈빛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도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아들이 마지막으로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찰싹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친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귀에는 손바닥이 얼굴에 닿는 소리가 아직도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뺨을 감싸 쥐었고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장면을 똑똑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뺨을 때리다니 그것도 내 눈앞에서
그날 저녁 우리 집의 평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에는 아직도 그 소리가 울리고 있었지요. 찰싹. 며느리의 손이 내 아들의 뺨에 꽂히던 그 소리 말입니다.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을, 그것도 남편도 아닌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손찌검을 하다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제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움찔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눈빛을 매섭게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요. 남편이라고 해서 제 말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생활비 줄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줄 아세요?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 숨이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뺨을 잡고 있었고 손주는 울음을 터뜨려 제 무릎에 매달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의 뺨을 치니? 그것도 내 눈앞에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늘 제가 참아야 하는 건가요? 늘 남편만 이해해야 합니까? 저도 사람인데요. 저는 순간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라. 그럼 우리 아들은 뭐냐? 너희 남편이자 내 아들이야. 집안을 지켜야 하는 기둥인데 네가 그 기둥을 부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저를 서럽게 만들더군요. 넌 왜 가만히 있니? 남자가 뺨 맞고도 아무 말이 없어. 제가 아들을 다그치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활비 줄이라고 한 게. 아니,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나예요?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얼굴은 울분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는 더 이상 며느리의 예의나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 여자의 분노만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은 제가 일방적으로 참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킬 겁니다. 아무리 시댁이라도, 아무리 남편이라도 저를 억누르려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당돌한 말에 저는 심장이 뛰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구나. 며느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 목소리도 내야 합니다. 시댁 눈치만 보고 남편 기 죽이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던 제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야. 남편은 남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아내는 그 옆을 지켜야 하는 거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가정을 무너뜨리는 짓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젓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지금까지는 제가 무너져 왔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존재를 지우고 살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아들, 한 집안의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있고 며느리는 당당히 눈을 치켜뜨며 자기 권리를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라 결국 말을 내뱉었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내가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분명히 알려주마.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 남편을 존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시어머니 앞에서 지켜야 할 도리가 뭔지 말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도 잠시 굳어서더니 눈길을 피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한 번 부서진 평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갈비찜과 잡채가 남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 맛을 느낄 수 없었지요. 손주는 제 무릎에 매달려 훌쩍였고 아들은 무력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의 밥상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이 며느리에게 가정의 질서를 반드시 알려주고야 말겠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을 뺨을 때린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지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매서운 눈빛과 아들이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떨구던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저 아이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가정의 질서를 모른 채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건 결국 내 아들을 망치고 집안을 흔드는 일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그저 우리 집 식탁 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지인에게 불쑥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들었어요? 며느리랑 아드님이 요즘 많이 싸우신다던데요.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다던데 맞아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누군가가 본 걸까? 아니면 며느리 친정 쪽에서 흘린 걸까? 어쨌든 집안일이 밖으로 새어나가 버린 겁니다. 저는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세상에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남들이 우리 아들이 아내한테 뺨 맞았다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어. 시어머니가 제대로 며느리를 못 가르쳤다고 욕할 게 뻔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부싸움 문제가 아니야.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야. 저녁이 되어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너 그날 일 밖에다 말한 적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입이 10개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그건 우리 집 망신인데 그런 며느리 쪽이겠지. 친정엄마한테 가서 다 떠벌린 게 분명해.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어머님, 지난번 일 말이에요.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요. 아드님이 생활비를 줄이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딸한테 너무 큰 상처예요.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그 자리에서 뺨까지 맞게 만들다니 그건 아드님 잘못 아닌가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따님이 우리 아들을 때린 게 잘한 겁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딸이 얼마나 서러웠으면 그랬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남편한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제 딸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세상이 변했다 해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법입니다. 남편의 뺨을 때리는 건 선을 넘은 겁니다. 가정은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오히려 더 나를 세우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그 질서라는 게 결국 남자 편만 들어주는 거잖아요. 제 딸은 더는 참고만 살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댁과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 어른들까지 얽힌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집안에서 저와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눈을 똑바로 마주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양쪽 눈치만 보며 중간에서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집안의 체면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커져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가르쳐 주겠다. 며느리가 아무리 당당하다 해도 가정의 근본을 모르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세대와 가치관이 충돌하는 문제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며느리와 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아들을 지켜내고 집안을 바로 세우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은 매일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말이 없어졌고 며느리는 오히려 기세등등해져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당당했습니다. 저는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지요. 내 아들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너 왜 가만히만 있니? 남자가 그것도 집안의 기둥이 그렇게 주저앉아서야 되겠어? 제가 아들을 다그치면 아들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도 지쳤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다 집에 오면 또 싸움이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니 그게 집안을 지킬 남자의 말인가. 그 순간 저는 며느리보다도 아들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지요. 아들이 이렇게 무기력해진 건 결국 며느리의 강한 태도와 반복된 싸움 때문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가정은 남자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몫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늘 저만 참으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꾸했습니다. 내 몫을 하고 있다고? 가정이라는 건 서로 존중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네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 선을 넘는 순간 가정은 산산조각 나는 거야.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산산조각 나든 말든 저는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면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당돌한 목소리에 저는 속에서 불이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며느리에게, 아니 아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집안이란 어떤 곳인지, 질서란 왜 필요한 건지. 며칠 뒤 저는 친척 몇 사람과 가까운 지인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겉으로는 모처럼 모여 식사나 하자는 자리였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가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자. 이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식탁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알면서도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저는 일부러 화제를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많이 달라졌어. 옛날 같으면 남편의 체면을 가장 먼저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더군.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집안 살림은 여전히 남편을 세워야 굴러가는 건데 말이죠. 그때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남편의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내의 체면은 없는 건가요? 순간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일부러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체면도 중요하지. 하지만 남편을 세워야 가정이 바로 서는 거야. 그게 질서야.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번뜩이며 맞받아쳤습니다.
그 질서라는 게 결국 남자만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질서 따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우겨도 가정의 기본은 변하지 않아. 내가 살아온 세월이 그걸 증명해. 네가 지금 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폐륜이야. 남편의 뺨을 때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하다 말하는 건 가정을 무너뜨리는 길이야. 며느리는 순간 굳어졌지만 곧 눈을 치켜뜨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언젠가는 제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 당돌한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보자. 이 집안을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하게 버틸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대가 충돌하고 가치관이 부딪히며 결국 가정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가르칠 것이다. 며느리든 아들이든 가정이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겠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 앞에서 더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치를 보며 조심했을 며느리가 이제는 당당하게 저를 마주보며 말했고, 아들은 갈수록 움츠러든 차에 양쪽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저는 매일 속이 끓어올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정이냐? 부부가 싸우면 당연히 서로 맞춰야 하는데 어찌 이런 모양새가 되었나?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남편이든 시댁이든 저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자극했는지 모릅니다. 내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집안의 질서를 깨뜨리는 게 정당화되진 않아.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 아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야 하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눈빛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번 참으면 두 번, 세 번도 참아야 합니까? 저는 더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그 당돌함에 저는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좀 그만 싸워. 아들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며느리도 순간 멈춰 섰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회사에서도 지치고 집에 와서도 지쳐. 매일 둘이 싸우고 나는 사이에 끼어 죽을 지경이야. 이제는 못 버티겠어.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구나. 그러더니 아들은 벌떡 일어나 짐짓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 집 나가 있을 거야. 한동안 어디든 나가서 혼자 있고 싶어.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다급히 붙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저를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두 분 다 나 더는 못하겠어. 그냥 숨 좀 쉬고 싶어. 나 찾지 마. 그 말과 함께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네가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라고 원해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매번 참으면서 살다가 결국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저만 원망하지 마세요. 저는 차마 그 말을 받아칠 수 없었습니다. 손주는 울며 엄마 품에 안겼고 집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결국 가출까지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렸구나.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며느리만 원망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질서를 지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그 결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도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며느리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 무엇이 옳은지 반드시 깨닫게 하리라.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불타는 듯한 다짐이 흘러 넘쳤습니다. 내 아들을 되찾고 이 집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뒤 우리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수없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혹시 어디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밤마다 눈을 감으면 불길한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을 찾겠다고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선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찾아봐요. 아무리 싸웠어도 그는 제 남편이에요. 아버지고요. 아이 아빠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저와 부딪히던 며느리가 울먹이며 간절하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못마땅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어디 있든 찾아야지. 내 아들을 내가 직접 데리고 와야겠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처음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섞기도 어려웠습니다. 차 안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다를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은 해봤니? 며느리는 창밖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저만 탓하지 마세요. 남편도 너무 약했어요. 늘 피하기만 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약하다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어릴 때부터 집안 무게를 다 짊어지고 성실하게 살아왔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아이는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늘 일에 치이고 집에 오면 한숨만 쉬고 저랑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보는 아들과 제가 사는 남편은 달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본 아들과 며느리가 본 남편이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상처와 불만을 토해내며 차를 몰아갔습니다. 아들이 자주 다니던 회사 근처, 친구들이 말해준 카페, 그리고 그가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던 공원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다녔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며느리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저 숨 좀 돌릴게요. 저는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조금만 더 아들을 배려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후회돼요. 그날 제가 손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무서웠어요. 혹시 그날 이후 남편이 저를 떠날까봐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라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당당하게만 보이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토록 떨리고 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도 아픈 마음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손찌검은 안 되는 거야. 그건 가정을 무너뜨리는 짓이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후회돼요. 하지만 어머니, 저도 사람이고, 저도 아내고, 저도 엄마예요. 매일 참기만 하다 보니 결국 그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도 내 아들 못지않게 힘들었구나. 나만 힘들다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아들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지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계속 찾아봐요. 저는 남편을 포기 못해요. 아이 아빠잖아요.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찾아보자. 내 아들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갈등은 여전했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같았던 겁니다. 며느리와 함께 며칠을 이곳저곳 헤매며 아들을 찾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어머님, 진우 지금 제 자취방에 있습니다. 며칠째 연락도 안 받고 회사도 안 나가길래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람만 있어줘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맙다, 고맙다. 내가 곧 가겠다. 저와 며느리는 허둥지둥 채에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들이 날 원망하지는 않을까. 나를 보고 더 멀리 도망치려 하지는 않을까. 드디어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빛은 퀭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그 모습은 도무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제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무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왔어? 그냥 좀 두지. 네가 며칠째 연락도 안 받고 회사도 안 나간다 해서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니?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꼭 알아야겠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그날 내가 손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후회돼. 제발 집에 돌아가자.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자. 아들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둘 다 몰라. 나는 너무 힘들어. 그 목소리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힘들다니. 회사 일 때문이니? 아니면 가정 문제 때문이야?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둘 다야.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매일 시달리고 집에서는 매번 다툼이야. 나는 도망칠 데가 없어. 남편으로도 아들로도 아버지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성실했고 누구보다 착했고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 네가 약한 게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늘 부족했어. 아내가 원하는 것도 못 해주고 엄마가 원하는 아들도 못 됐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야. 순간 며느리가 울먹이며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내 서러움만 생각했어. 그래서 그날 내가 선을 넘은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진심 어린 눈물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는 늘 피하기만 했어. 당신과 엄마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침묵으로 버티면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더 큰 상처만 만든 거야.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저며 왔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 했구나. 나는 그저 질서와 체면만 강조하면서 이 아이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엄마도 너한테 너무 큰 기대만 했던 것 같다. 너도 사람인데 약해질 때도 있지. 그런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엄마가 틀렸구나. 그 말에 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우리 셋은 서로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눈물로, 한숨으로, 후회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을게. 약속할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하다면 주마. 대신 꼭 돌아와라. 내 집으로, 내 가족에게로. 며느리도 흐느끼며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나는 기다릴 거야. 어떤 모습이든 나는 당신 아내니까. 그날 밤 친구 집을 나서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며 한 발짝 다가선 순간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친구 집에 머물며 시간을 갖겠다고 한 뒤 저는 며느리와 함께 조심스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길을 걸으며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돌아오니 손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할머니, 아빠랑 같이 안 왔어? 아이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조금 멀리 가 계셔. 하지만 곧 돌아오실 거야. 그 말에 손주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또 안 오는 거 아니야? 왜 요즘 자꾸 싸워? 나 무서워. 제발 그만 싸워.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결국 아이였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손주는 울면서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 제발 싸우지 말게 해줘. 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 우리 집만 맨날 소리 지르고 나 정말 싫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어른들 때문에 벌벌 떨며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하다. 우리 손주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랑 싸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의 눈물은 어른들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고집과 억울함만 내세웠을 뿐 아이의 눈빛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며느리와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너무 두려웠어요. 남편이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제 서러움만 이야기했으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잘못했구나.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말만 하며 너희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보려 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손주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그 순간 손주가 잠에서 깨어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 아빠랑 같이 다시 밥 먹고 싶어.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바람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정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찾고 며느리와도 화해하고 무엇보다 손주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겠다고요. 가정의 질서는 억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야 한다는 걸 비로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그 한 줄이 제 눈앞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말이었지요. 저와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정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실을 치우고 텅 빈 식탁 위에 다시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번만큼은 다 같이 웃으면서 밥을 먹자. 더 이상 눈물로 밥상을 채우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손주가 달려가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아들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아빠도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듯 따뜻해졌습니다. 그토록 갈라져 있던 가정이 다시 이어지는 듯 했지요. 식탁에 앉았을 때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나는 늘 피하기만 했지. 회사 일에 지쳐서 가정 문제까지 직면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 남편으로, 아들로, 아버지로서 다시 서 보고 싶어. 저는 눈물이 차올라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널 너무 몰아붙였구나. 가정의 질서를 강조한답시고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는 보지 못했어. 엄마도 미안하다. 그때 며느리도 눈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잘못했어. 내 서러움만 앞세우다 보니 당신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보지 못했어. 그날 손찌검한 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야. 정말 미안해. 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보자. 손주는